첩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AI5, 그 제조사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 2025년 10월 22일 밤,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 현장. 전 세계 기자들이 숨죽인 그 순간, 머스크의 한마디가 글로벌 반도체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삼성전자와 TSMC, 이 두 회사가 AI5 칩을 함께 생산합니다. 대만의 독주를 깬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TSMC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테슬라 AI4 칩을 평택 공장에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23조 원 규모의 AI6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I5까지 추가됐습니다. AI4, AI5, AI6. 테슬라 자율주행 칩 세 세대를 모두 삼성전자가 만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력에 대한 인정입니다. 머스크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에 대해서는 좋은 말밖에 할 게 없다고 말입니다.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AI4를 제조하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가가 한국 기술을 극찬한 겁니다. 평택의 불빛이 미국 도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이름 첫 글자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은 디귿으로 시작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매달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테슬라 AI5. 원래는 대만 TSMC가 독점할 예정이었습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보도했습니다. TSMC가 대만 공장에서 먼저 생산한 뒤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도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정설이었습니다. 업계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AI5는 TSMC 단독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삼성전자와의 공동 생산 체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반응했습니다. 왜 머스크는 계획을 바꿨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급망 안정성입니다. 한 회사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대만 해협이 긴장, 지정학적 리스크, 생산 차질 가능성. 머스크는 이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투트랙 전략입니다. TSMC의 안정성과 삼성의 기술력, 두 개의 축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 경쟁력입니다. 삼성전자를 끌어들이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가격을 계속 낮춰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품 단가부터 줄여야 합니다. 머스크는 합리적인 사업가입니다. 감정보다 숫자를 봅니다. 그 숫자가 삼성전자를 가리킨 겁니다. 대만 경제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삼성과 향후 몇 세대 칩을 생산하기로 협의했냐는 질문에 말입니다. 삼성이 AI5 생산에 TSMC와 함께 참여한다고 명확히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생산 비중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만들지도 아직 언급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TSMC가 3나노 공정을 쓴다면 삼성도 3나노로 맞설 겁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유력합니다. 첨단 시설이 갖춰진 곳입니다.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타이밍도 맞습니다. AI5 양산 시점은 2026년 말입니다. 최대 성능은 초당 2500조 회 연산입니다. 현재 AI4의 10배가 넘는 성능입니다. 이 엄청난 칩을 한국 기술로 만드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3나노 수율 문제로 고객사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수율이 안정화됐습니다. 엑시노스 2500을 갤럭시 Z 플립 7에 탑재했습니다. 3나노 공정으로 말입니다. 기술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 테슬라 수주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
분기마다 수조원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전의 시작입니다. DB증권은 전망했습니다. 2026년 파운드리 사업부가 매출 31조 9천억 원을 기록할 거라고 말입니다. 영업이익은 9천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겁니다. 테슬라 효과입니다. 대만 시장조사 기관 트렌드포스도 평가했습니다. 삼성이 첨단 칩 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회사가 AI5 생산을 담당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머스크의 주장이 옳다고 했습니다. 삼성이 첨단 공정에서 주요 고객사 목록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만조차 인정한 겁니다. 한국 반도체의 반격을 말입니다. 새벽 3시 경기도 평택. 거대한 반도체 단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슬라 AI4 칩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클린룸 안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수천 대의 장비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노광 장비가 실리콘 웨이퍼 위를 지나갑니다. 7나노 공정입니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만분의 1 크기입니다. 이 미세한 회로 위에 자율주행의 미래가 새겨집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일합니다. 품질 검증에 여념이 없습니다. 테슬라가 요구하는 수준은 높습니다. 단 하나의 불량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칩 하나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의 판단을 책임집니다. 0.1초의 오류가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테스트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 결과가 머스크의 신뢰입니다. 삼성은 AI4를 잘 만들고 있다는 그의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 생산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불량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납품 일정을 정확히 지킵니다. 품질이 일정합니다. 이런 신뢰가 쌓여서 AI5 계약으로 이어진 겁니다. 평택 공장의 생산 능력은 막강합니다. 5월 30만 장의 웨이퍼를 처리합니다. 한 장에서 수백 개의 칩이 나옵니다. 연간 수천만 개의 칩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물량이면 테슬라 전체 생산 차량을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확장성입니다. 수요가 늘면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라인을 추가하면 됩니다. 장비를 투입하면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강점입니다. 스케일업 능력입니다. 머스크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5 칩 과잉 공급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자동차와 로봇용 칩을 너무 많이 확보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 활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엄청난 물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와 TSMC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두 회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선택한 겁니다. 평택뿐이 아닙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도 있습니다. 1998년부터 가동한 곳입니다. TSMC보다 역사가 깁니다. 미국 땅에서 25년 넘게 반도체를 만들어 온 경험입니다. 인프라가 탄탄합니다. 인력도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테일러에 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17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한화로 24조 원입니다. 최첨단 2나노 라인입니다. 이곳에서 AI6를 만듭니다. 그리고 AI5도 일부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정부도 환영합니다. 반도체 생산의 자국화 정책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보조금도 받습니다. 세제 혜택도 받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 견제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미국 본토에 공장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국 기술이 미국 안보에 기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맹의 가치입니다. 경제와 안보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평택에서 시작된 한국의 기술이 태평양을 건너 텍사스에서 꼽힙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테슬라 차량이 되어 전 세계 도로를 달립니다. 평택 공장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첨단 장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이곳에는 수천 명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석사, 박사 출신들입니다. 한국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이들이 24시간 3교대로 공장을 지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합니다. 공정을 최적화합니다. 수율을 높입니다. 이런 노력이 쌓여서 세계 최고 품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칩이 테슬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압니다. 자율주행차를 움직인다는 것을 압니다. 미래를 만든다는 자부심입니다. 이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더 좋은 품질을 만들게 합니다. 한국 제조업의 저력입니다. 장인 정신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경쟁력입니다. 지난 7월 27일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165억 달러, 한화로 22조 7천억 원입니다. 단일 고객 기준 최대 계약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역사상 가장 큰 딜입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거래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같은 날 자신의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이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계약 당사자가 밝혀졌습니다. 테슬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65억 달러는 최소 금액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최종 거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업계는 최대 50조 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AI6 칩은 2027년에서 2028년 출시 예정입니다. 성능 목표는 초당 5천에서 6천조 회 연산입니다. AI5의 2배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성능입니다. 이 칩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핸들도 없습니다. 페달도 없습니다. 그냥 목적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차가 알아서 갑니다. 이게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로보택시입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이 칩을 씁니다. 인간처럼 걷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로봇입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서 가사를 돕습니다. 위험한 작업도 대신합니다. 이 모든 게 AI6 칩으로 가능해집니다. 그 칩을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이나노 공정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미세한 공정입니다. 트랜지스터 밀도가 극한까지 올라갑니다. 전력 효율도 최고입니다. 성능은 높이고 전력은 낮춥니다. 전기차에 꼭 필요한 특성입니다. 배터리를 아껴야 하니까요.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충전 횟수가 줄어듭니다. 사용자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게 칩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선택한 겁니다. 이나노 기술력을 인정한 겁니다. TSMC도 이나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 시점은 비슷합니다. 기술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 보고 선택합니까? 생산 능력과 가격입니다.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텍사스 공장은 2025년 완공됩니다. 바로 양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류도 유리합니다. 테슬라 본사가 텍사스 오스틴에 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공장과 고객사가 가깝습니다. 소통이 빠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합니다. 이게 제조업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이니까요. 고용도 창출됩니다. 세금도 납부됩니다. 경제에 기여합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2만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엔지니어부터 기술자까지 다양합니다.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이게 바로 윈윈입니다. 삼성전자도 좋고 테슬라도 좋고 미국 정부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입니다. 더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습니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살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득입니다. 이게 23조 원 계약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판을 바꾸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한국 기술이 있습니다. 23조 원이 어떤 규모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연간 매출이 약 120조 원입니다. 23조 원은 그중 20%에 육박합니다. 엄청난 비중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년도가 아닙니다. 수년간 지속되는 계약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안정적인 수익원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의 기둥이 됩니다.
이 계약 하나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급 효과도 큽니다.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신호입니다. 다른 고객사들도 주목합니다. 삼성전자 기술력을 재평가합니다. 새로운 계약 기회가 생깁니다.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앵커 고객의 힘입니다. 테슬라가 그 역할을 합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그동안 TSMC의 동무대였습니다. 점유율이 60%를 넘습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삼성전자는 2위입니다. 점유율은 13% 정도입니다.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TSMC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기술 격차도 있고 고객사 확보도 TSMC가 앞섰습니다. 애플이 대표적입니다. 아이폰 칩을 TSMC가 독점 생산합니다. 엔비디아 H100 고대역폭 메모리용 로직 다이도 TSMC입니다. AMD, 퀄컴, 미디어텍 모두 TSMC 고객입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힘들었습니다. 4나노와 3나노 수율 문제로 고객사를 잃었습니다. 퀄컴이 일부 물량을 TSMC로 돌렸습니다. 구글도 텐서 칩 생산을 TSMC로 옮겼습니다. 악재가 계속됐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분기마다 1조에서 2조 원의 영업 손실입니다. 누적 적자가 수십조 원입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미래를 우려했습니다. 정말 경쟁력이 있는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테슬라입니다. 7월 AI6 계약, 10월 AI5 추가, 연달아 호재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8월에는 애플로부터 이미지 센서 수주도 받았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센서입니다. 애플이 다시 삼성전자를 찾은 겁니다. 수년 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삼성전자 기술력을 인정한 겁니다. 품질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수율이 안정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발주한 겁니다. 그리고 구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텐서 G4 칩을 삼성전자 3나노로 만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퀄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세대 스냅드래곤 칩 일부를 삼성전자에 맡길 수 있습니다. 4나노와 3나노 믹스입니다. 물량 분산 전략입니다. 고객사들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TSMC에만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대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긴장 관계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공급이 끊깁니다. 전 세계 전자산업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 대안입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가 확립돼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입니다. 안보 리스크가 낮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공장도 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입니다. 만약 한국에 문제가 생겨도 미국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지리적 분산입니다. 공급망 안정성의 핵심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걸 원합니다. 칩스법으로 보조금을 줍니다. 삼성전자는 64억 달러 지원을 받습니다. 한화로 9조 원입니다. 세제 혜택까지 합하면 더 큽니다. 이 돈으로 공장을 짓습니다. 장비를 삽니다. 인력을 뽑습니다. 그렇게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게 국가 전략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가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기술 패권을 지킵니다. 삼성전자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파운드리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TSMC 독주 체제가 흔들립니다. 삼성전자가 추격합니다.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오를 겁니다. 2027년에는 20%를 넘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매출도 급증합니다. 올해 파운드리 매출은 10조 원대입니다. 2026년에는 20조 원을 넘길 겁니다. 2027년에는 30조 원 돌파가 예상됩니다. 테슬라 효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흑자 전환입니다.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설 겁니다. 적자의 터널을 벗어납니다. 몇 년간의 고통이 끝납니다. 투자가 결실을 맺습니다. 주주들이 기뻐할 일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부활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 파운드리의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수율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고객 대응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테슬라 수주를 계기로 재평가가 시작됐습니다. 대만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첨단 공정에서 주요 고객사 목록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CFRA 애널리스트도 삼성의 기술 개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은 삼성 파운드리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시장의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반응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 전망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평가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입니다. 완벽주의자입니다. 타협을 모릅니다. 품질에 집착합니다. 그런 머스크가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냥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극찬까지 했습니다. 삼성에 대해서는 좋은 말밖에 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AI4 제조를 정말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외교 사례가 아닙니다. 머스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술력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첨단 공정에서 강합니다. 3나노, 2나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올 어라운드 기술을 먼저 상용화했습니다. 트랜지스터 구조를 혁신한 겁니다. 전력 효율이 올라가고 성능도 좋아집니다. 이게 테슬라에게 중요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생명입니다. 칩이 전력을 많이 먹으면 주행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전력 고성능 칩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이걸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생산 능력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평택과 텍사스 두 곳에 공장이 있습니다. 월 수십만 장의 웨이퍼를 처리합니다. 테슬라가 원하는 물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도 좋습니다. 수요가 늘면 라인을 늘립니다. 투자를 하면 생산이 늘어납니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TSMC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같은 성능이면 싼 게 좋습니다. 테슬라는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공격적입니다.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려면 부품 단가를 줄여야 합니다. 칩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공급망 안정성입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장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TSMC 두 곳에서 봤습니다. 하나가 문제 생겨도 다른 곳에서 봤습니다. 리스크 관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협상력입니다. 공급사가 하나면 갑의 위치입니다.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면 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사가 둘이면 을의 위치입니다. 가격 협상이 가능합니다.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 정부 정책입니다. 바이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걸 사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은 미국 공장입니다. 미국에서 만듭니다. 정부 보조금도 받습니다. 세제 혜택도 받습니다. 테슬라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조달 사업에 유리합니다. 일곱 번째는 장기 파트너십입니다.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봅니다.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칩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70년 넘게 반도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기술 축적이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합니다. 장기 협력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이유가 합쳐져서 삼성전자를 선택한 겁니다. 머스크의 결정은 합리적입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가 삼성전자입니다. 한국 기술의 승리입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배터리도 여러 업체에서 공급받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 중국 CATL까지 다변화했습니다.
한 곳에 의존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이게 테슬라의 생존 비결입니다. 공급망 관리의 핵심입니다.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 두 곳을 씁니다. 그래서 안정적입니다. 어느 한쪽이 문제 생겨도 차질이 없습니다. 생산이 계속됩니다. 고객에게 차를 납품합니다. 이게 경영의 기본입니다. 머스크는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테슬라가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된 이유입니다. 그 성공에 이제 한국 기술이 함께합니다. 삼성전자가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AI로 재편됩니다. 자동차도 AI입니다. 로봇도 AI입니다. 스마트폰도 AI입니다. 가전제품도 AI입니다. AI가 없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AI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반도체입니다. 칩 없이는 AI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연산을 해야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야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야 행동을 합니다. 이 모든 게 칩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AI 시대의 석유입니다.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국은 이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입니다. 디램 시장 점유율 70%입니다. 낸드 시장 점유율 50%입니다. 압도적입니다. 특히 HBM 고대 역폭 메모리는 SK하이닉스가 독주합니다. 엔비디아 H100의 90%를 공급합니다. AI 학습의 필수인 메모리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AI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약진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테슬라를 잡았습니다. AI4, AI5, AI6를 생산합니다. 자율주행의 두뇌를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가 한국 칩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한국 칩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가 AI6 칩을 씁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입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로봇입니다. 그 두뇌가 한국 기술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후 세상을 말입니다. 거리에는 자율주행차가 달립니다. 공장에는 로봇이 일합니다. 집에는 인공지능 비서가 있습니다. 병원에는 AI 진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이게 꿈이 아닙니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계약이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을 찾을 겁니다. 애플도 올 겁니다. 구글도 올 겁니다. 아마존도 올 겁니다. 메타도 올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올 겁니다. 왜 옵니까? 기술력이 있으니까요. 품질이 좋으니까요. 가격이 합리적이니까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이미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AI 강국이 됩니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다 가졌습니다. 완벽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중국은 기술이 부족합니다. 미국 제재로 첨단 장비를 못 삽니다. 7나노 이하 공정을 못 만듭니다. 일본은 메모리를 포기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약합니다. 유럽은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설계는 강하지만 제조는 약합니다. 인텔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와 삼성전자에 의존합니다. 결국 한국과 대만 두 나라가 세계 반도체를 지배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인정했습니다. 머스크가 선택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한국 기술력의 증거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AI 시대 초입입니다. 선점하면 주도권을 잡습니다. 한국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정부도 지원해야 합니다.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기업도 노력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재를 확보해야 합니다.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AI 시대를 이끕니다. 세계가 한국 기술에 의존합니다. 한국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말입니다. AI 시대에 한국이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빠른 의사결정입니다. 대기업들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정부도 빠르게 지원합니다. 이게 경쟁력입니다. 반도체는 속도 싸움입니다. 먼저 양산하는 쪽이 시장을 선점합니다. 한국은 이게 가능합니다. 관료주의가 적습니다.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실행력이 강합니다. 테슬라 계약도 그렇게 성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머스크의 요구를 즉시 수용했습니다. 생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장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속도가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인재도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우수한 엔지니어가 많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포항공대에서 인재가 나옵니다. 이들이 삼성, SK로 갑니다.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2025년 10월 22일. 이날은 기억될 겁니다. 한국 반도체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쓰인 날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AI5를 함께 만든다고 말입니다. 단순한 계약 발표가 아닙니다. 판도를 바꾼 선언입니다. TSMC 독점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벽을 뚫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인정받은 겁니다. AI4에서 시작했습니다. 평택 공장에서 양산했습니다. 품질을 증명했습니다. 머스크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AI6 23조 원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I5까지 추가됐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칩 3세대를 모두 확보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기 파트너십입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AI7도 있을 겁니다. AI8도 나올 겁니다. 테슬라가 존재하는 한 칩은 필요합니다. 그 칩을 한국이 만듭니다. 삼성전자가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산업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선두입니다. 다른 업체들이 따라갑니다. 테슬라가 쓰는 칩이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삼성전자를 찾습니다. BMW도 올 수 있습니다. 벤츠도 올 수 있습니다. 도요타도 올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올 수 있습니다. GM도 올 수 있습니다. 포드도 올 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당연히 한국에서 만듭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를 먹여 살립니다. 일자리가 생깁니다. 수출이 늘어납니다. 경제가 성장합니다. 국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기술 강국의 힘입니다. 한국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강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메모리에 치중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고전했습니다.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투자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재를 키웠습니다. 그 결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테슬라 계약이 증거입니다. 한국 기술의 저력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이나노 시대가 열립니다. 2027년이면 양산이 시작됩니다.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공장이 완성됩니다. 최첨단 장비가 들어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AI6가 나옵니다. 로보택시의 두뇌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입니다. 한국 기술로 만듭니다. 그 차량이 도로를 달립니다.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달립니다. 뉴욕 맨해튼을 달립니다. 샌프란시스코 언덕을 오릅니다. 시카고 겨울을 견딥니다.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사고가 없습니다. 승객이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 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압니다. 한국 기술이 최고라는 걸 말입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기술의 힘입니다. 군사력도 중요합니다. 경제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근본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경제가 성장합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군사력을 키웁니다. 모든 게 기술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이 기술 강국입니다. 반도체 강국입니다. AI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인정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합니다. 이제 한국 기술이 미래를 만듭니다. 자율주행의 미래를 만듭니다. 로봇의 미래를 만듭니다. AI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 미래 속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동맹이 그 시작입니다. 평택에서 텍사스로 이어지는 기술의 여정입니다. 한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혁신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은 늘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1960년대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중화공업을 일으켰습니다. 1980년대 반도체에 뛰어들었습니다. 선진국들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1990년대 디램 1위가 됐습니다. 2000년대 낸드도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시스템 반도체까지 정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 증거입니다.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반도체를 넘어 더 큰 미래로 갑니다. 우주산업도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도 있습니다. 퀀텀 컴퓨팅도 있습니다. 한국이 도전할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심에 늘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입니다.